안녕하세요. 이것 또한 상담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제가 질문을 받고 많이 제가 또 설명을 해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이사 가려고 한다. 이럴 때 중개보수,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느냐? 정답만 이야기하면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원래 법리상으로는 임대인이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뒤에 설명하면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그 실제 실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자, 지금은 전세계약 만기 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천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면은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현 임차인은 그대로 이사만 가면 되는 거죠. 첫째, 맞죠? 두 번째, 그런데 만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다시 2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금액을 3억이다 그러면은 3억을 증액을 하지 않고 3억 5천을 하지 않고 3억 그대로 살게 할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말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두 번째는 묵시적 갱신을 시키는 방법. 대부분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기를 학수고대하죠. 그 전세 가격이 항상 오르고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임대인의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통지를 해서 올리든가 안 올릴 것 같으면은 묵시적 갱신을 하든가, 두 번째는 재계약서를 작성하든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묵시적 갱신을 시키든가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든가. 금액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강의를 합니다. 확실하게 아시라는 얘기죠.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그러면 2년간이 연장이 됩니다. 2년, 4년씩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6개월 후에 임차인이 이사 간다 해도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내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두 번째, 묵시적 갱신 시에는 임대인이 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는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진짜 똑같습니다. 6개월 후에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됐죠? 그랬는데 6개월 후에 자기가 어떤 지방으로 가게 돼서 자기는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럴 때는 그 통지받은 후 3개월 후에 임대인이 그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를, 정확히 중개보수가 정확한 용어니까 중개보수란 말을 쓰겠습니다. 중개보수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자, 기본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려고 내가 이런 거 하겠어요. 지금부터가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묵시적 갱신 시에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임대인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만기가 됐어요.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딱딱 끊어서 말씀드릴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년 연장이 되고 중간에 빠져나가도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본인이 유리하게 해서 부동산에 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됩니다. 왜?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본인이 내게 되는 거죠. 근데 묵시적 갱신 시에는 3개월 후에 주인이 돈 내줄 거니까, 그리고 집도 잘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2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중개수수료도 보수는 누가 내느냐는 나중에 일이라 하더라도. 자, 지금부터. 그런데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재계약서 작성했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도 빼주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느냐? 만약에 3개월 후에도 임대인이 자기 그 고의가 아닌
어떤 코로나 사태나 경제 상황에서 3개월 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못 맞췄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대부분의 99.99% 임대인은 그 돈을 3억이란 돈을 그 새로운 기존의 임차인한테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아가지고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뿌득뿌득 현 임차인이 나쁜 임차인이라고 쳐요. 뿌득뿌득 3개월 이내에 내놔라 이렇게 한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본인한테 돈이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임차인이 법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그러고 그렇게 우긴다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달리 방법은 없잖아요. 아까 전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임대차 분쟁은 모든 게 민사건입니다. 형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송으로 간다 한들 그러면 벌써 1년 2년 지나버려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외로 간다거나 지방으로 이전한다거나 직장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집에 계속 살아야 되죠. 이런 경우에 현명한 임차인들은 임대인한테 좀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새로 세입자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만약에 3개월 후에 자기가 돈을 내면서 3개월 후에 그 임대차 계약 현장에 임대인 자체가 안 나타나면은 현 임차인은 빠지고 신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경우든 묵시적 갱신 시에도 그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결론. 현실에서는 묵시적 갱신 시에도 임차인이 중개소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간에 임대차 묵시적 갱신 시에도 2년 후 연장됩니다. 재계약 시에도 2년 후 연장됩니다. 이건 똑같아요. 차이는 묵시적 갱신 시에는 원칙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 재계약 시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된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간에 나가게 될 때는 아쉬운 사람은 임차인 입장이에요. 임대인은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둘 다 중개수수료를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만약에 임대인이 뻗팅기면은 그거는 계약은 본인이 요구했던 대로 3개월 이내 나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간다 한들 임대인한테는 판사 입장에서도 크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 고의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임대차 분쟁 이런 거는 법만 따져가지고는 털끝만큼 법 지식을 아는 임차인이 그렇게 법적으로 하자 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정에 있어 그런 거니까. 이것도 시간이 길어가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만기가 되면 임대인이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건 맞다. 그래서 만기에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중간에 임차인이 이사가게 될 때는 임차인이 지불하게 맞다. 법적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시에는 3개월 후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줘야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묵시적 갱신 시에도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